오늘 낭독할 책은 태양을 직면하기입니다. 얄롬의 죽음 불안 심리와 상담. 1장 치명적인 상처, 2장 죽음에 대한 불안 인식하기, 3장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경험, 4장 생각의 힘, 5장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6장 죽음 인식 회상록, 7장 죽음 불안 다루기, 심리 상담을 위한 조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3장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경험, 이 부분인데요.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경험. 문학작품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하나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인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집요하고 고립되고 성격이 고약한 늙은이 에베네저 스크루지이다. 그러나 소설의 끝에 놀라운 변화가 스크루지에게 발생했다. 그의 얼음같이 차가운 모습이 사라져 따뜻하고 너그럽게 되었고 종업원들과 동료들을 열정적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이 되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무엇이 스크루지를 변화하도록 했을까? 그의 양심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크리스마스의 축제 분위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이 책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실존적 충격 때문이었다. 미래의 유령이 스크루지를 찾아와서 그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며 강력한 충격 요법을 주었다. 스크루지는 자신의 방치된 시신을 보았고 낯선 사람들이 그와 소유물을 전당 잡히는 것을 보았고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닌 듯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유령은 그의 묘지를 볼 수 있는 교회 뜰로 데리고 갔다. 그는 자신의 묘비를 응시하고 자신의 묘비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바로 이 순간에 그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고 난 후에 그는 새로운 연민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다른 예들, 죽음과의 직면을 통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경험들, 중요한 문학과 영화에 많이 있다. 톨스토이의 서사적 소설인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 피에르는 사형장에서 자신 앞에 사형수들이 차례로 총살을 당한 이후에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살아났다. 이 일을 직면하기 전에 그의 삶은 정신 차리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처럼 살았지만 이 일로 인해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고 소설의 후반에 그는 삶의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남기는 기록을 시작한 이후에 톨스토이가 있기 훨씬 전의 사상가들은 삶과 죽음의 상호 의존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스토이 학파는 예를 들어 크리시퍼스, 제노, 키케로,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은 잘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또한 잘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역으로 잘 죽은 것을 배우는 것은 잘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키케로는 철학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어거스틴은 죽음을 직면할 때만 인간의 진정한 자기가 태어난다라고 했다. 중세기의 많은 수도사는 자신의 주거지에 사람의 해골을 놓아두고 죽음에 대한 생각과 이것으로 인한 삶의 교훈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다. 몽테뉴는 글을 쓰는 서재의 위치는 글 쓰는 사람의 생각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묘지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음의 실체는 우리를 파괴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한다. 죽음의 실체가 우리를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를 구원한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만들어진 것들과 있는 그대로의 것들의 차이.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앞의 말을 명료화시켰다. 그는 사람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보았다. 첫째는 일상생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론적 방식이다. 일상생활 방식에서 우리는 완전히 환경에 흡수되어 있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감탄을 한다. 반면 존재론적 방식에서는 존재 그 자체의 신비스러움에 집중하고 음미하며 모든 것 그리고 내 존재하는 것에 감탄한다. 만들어진 것들과 있는 그대로의 것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일상생활 방식에 빨려 들어가면 우리는 신체적 외모 스타일, 소유 혹은 명예와 같은 사라져버리는 것들 쪽으로 향하게 된다. 대조적으로 존재론적 방식에서는 인간의 존재 그리고 죽음 그리고 인생의 불변의 특징에 대하여 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변화를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을 수용한다면 당신은 약속, 인간관계, 의미, 그리고 자기 실현에 대해 인간의 근본적인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게 될 것이다. 죽음을 만남으로써 촉매가 되는 드라마틱하며 지속되는 변화에 대한 보고는 앞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암으로 죽음을 가까이 둔 환자들과 함께 10년 넘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동안 이들 환자 중 많은 사람이 암으로 인한 무감각한 절망에 굴복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사소한 것들을 평범하게 여김으로써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하였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게 소통을 하였고 변화하는 계절들, 자연의 아름다움, 지난 크리스마스, 혹은 새해 등 삶의 기본적 요소들에 대해 더 섬세하게 감사하였다. 변화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고 모험을 하려는 더 큰 의지 그리고 거절됨에 대해 신경을 덜 쓰게 되었다고 한다. 나의 환자 중 한 명은 익살스럽게 암이 신경증을 치료했습니다 라고 했고 다른 환자는 나의 몸을 암이 파먹게 되어서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배웠으니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라고 말했다. 인생의 끝에서의 깨달음.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중년의 자기중심적이며 오만한 관료인데 치명적인 복부 질병으로 꿈모를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다. 죽음이 가까이 오자 이반 일리치는 그가 전생에 동안 명예, 외모, 그리고 돈에 몰두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에게 회복에 대한 근거 없는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부정과 거짓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분노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는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나쁘게 죽는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의 전 인생은 잘못 살았다. 죽음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그는 또한 삶으로부터도 보호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는 뒤로 가고 있다는 기차간의 경험과 비교를 하였다. 간략하게 말하면 그는 자신에 대한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죽음이 그에게 찾아옴에 따라 이반 일리치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 안에 새로운 감정인 삶에 대한 깊은 연민을 발견했다. 어린 아들이 손에 키스하는 것, 어린 하인 소년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몸가짐으로 자신을 간호하는 것,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젊은 와이프를 통해 부드러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결국 자신이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연민의 기쁨 가운데 죽는다는 것을 느낀다. 톨스토이의 소설은 문학적으로 훌륭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독서이다. 만일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중요한
개인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어떻게 일상적인 양식에서 더 변화를 추구하는 상태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바라는 것 혹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원을 품고 이를 뿌듯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깨닫게 하고 일상적인 양식에서 존재론적인 양식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긴급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경험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삶을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경험은 어디에 있는가? 불치암에 걸리지도 않고 사형 집행장에 있지도 않고 또는 미래의 유령이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가? 나의 경험으로 볼 때 인생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주요 촉매제는 중요한 삶의 사건들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주는 슬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친밀한 관계성의 깨어짐, 인생에서 중요한 생일과 같은 삶의 중요한 이정표, 화재의 성폭력 혹은 도난과 같은 충격적인 트라우마,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것, 실직이나 직업의 변화, 퇴직, 양로원으로 옮기는 것, 마지막으로 더 깊은 자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꿈. 이것들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의 임상 경험에서 열거되는 사례들의 이야기들은 삶의 의미를 깨닫는 형태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치료 시 사용한 방법들은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다. 각 사례를 수정하여 여러분 자신의 자아 인식에 사용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오늘은 태양을 직면하기, 얄롬의 죽음 불안 심리와 상담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